이제 식민지에서 통치를 하고 했던 그 시기까지 정의하죠. 50년 정도 되거든요. 이제 건국될 때까지 그 시기에 저항을 한 일이죠. 저항했던 그 노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들렸던 노래. 그 노래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 말을 건너왔습니다. 노래라는 그 자체가 저는 시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어떤 표현을 하는 건데 말이나 글보다 훨씬 더 호소력, 전달력도 있고 공감대도 올 수 있는 유효한 그런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항의 노래를 했을 때는 더욱더 그 공감대도 형성되고 호소력도 있고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저항의 노래이자 나라 잃은 민족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던 노래. 그 노래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항일음악을 연구하고 있는 김수영 교수. 저는 항일음악을 연구했거든요. 항일음악을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교수가 돼서 지금까지 불러왔던 노래들을 가사와 곡조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시기를 변화 양상으로 하는 게 제 연구 과제예요. 아무랬던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불렀던 노래들, 그 노래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 노래의 영역은 굉장히 많거든요. 주제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자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거든요. 이제 일단 나라를 잃은 슬픔, 왕국 서른이죠. 나라를 잃어서 슬프다. 또는 문명지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나라를 되찾겠자 하는 그 영혼, 그리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영혼, 그런 바람, 그 다음에 그 가족 중에 독립운동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원하는, 그거를 이제 응원하는 그런 노래. 그 다음에 독립으로 이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는 노래.
역시 보이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의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수준의 학교는 제가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스스로에게 응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우리 연주자분들이 다 입장하지는 못하셨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음악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음악회 연주에 이제 악기를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마저 올라오셔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은 오늘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초대해주신 교장 선생님, 너무 감격스럽죠. 초대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우리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이 일을 주관해 주신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광주 전남지부에도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주자분들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연주하시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연습하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모두 귀한 분들이셔서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이시고 제주 도민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신성은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전통공연진흥대랑 문화학교와 국립중앙원에서 강의하시는 양미희 교수님. 플레스 안성대 대표이자 음악 교수님 이지희 교수님. 모가디슈 타악기 녹음 세션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타악기 섹션이신 곽영근 선생님. 오페라 주연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권영만 교수님. 오페라 주연 가수로 활동하시며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광주 전남지부 부지부장님이신 장보영 스님.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이신데요. 잠깐 귀국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연주에 흔쾌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프라노 권희수 선생님이십니다. 요즘 이분의 목소리가요, 방송과 미디어 그리고 광고에서 이제 많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재즈 보컬리스트 권세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분씩만 모셔서 연주를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기대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1945년으로부터 2025년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항일의 노래와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또 함께 불러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한 사람들의 노래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연에 앞서 따로 국민 의례를 하진 않겠지만 국민 의례에 의거한 애국가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전하세. 남산위에 저 소라무 철갑을 두르듯 바람이 불변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감동적이시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애국가와 멜로디가 좀 다르죠.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계신 친구들도 있고 아직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을 모시고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유산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당국대학교 연구원에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아까 화면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셨는데요. 화면을 찍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한번 무대로 모실까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교수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르고 있던 노래가 곡주가 달라서 당황하셨죠? 네, 우리 애국가 어떻게 부르죠? 백두산이 이렇게 부르죠? 근데 조금 전에 어떻게 불렀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불렀죠? 네, 이 노래는 이 곡조가 사실은 올드렉사인이라고 하는 외국곡이에요.
그런데 이 동해물가라는 가사로 처음 이 애국가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120년이나 됐습니다. 와. 네, 그렇게 오래된 가사인데요. 그때는 안희태가 작곡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 노래로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불렀습니다. 예. 그럼 공식적으로 이 노래를 우리 애국가를 부른 것은 그 안희태 작곡가의 노래잖아요. 그거는 언제부터인가요? 네, 물론 작곡은 1930년에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애국가를 기절하게 불러왔기 때문에 적으로 그렇게 외국곡에 맞춰서 늘 불렀던 노래를 반복이 되어서도 목청껏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복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의 노래가 우리 애국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안희태의 애국가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지금 약간 끊어지는데 우리 친구들 듣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죠? 예, 교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동해물가 가사는 120년 전에 지어졌지만 지금 들으신 대로 서양 민요에 맞춰서 불려졌고 안희태 작곡가의 애국가는 광복 이후에 불려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안희태 작곡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일까요? 맞는 이야기들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요.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희태는 사실 애국가 작곡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금방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애국자겠구나.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민족음악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1940년부터 유럽에서 좀 치유적인 행위를 했는데 특히 만주 괴뢰국 10주년 행사에서 만주 환상곡을 지었고 그 곡을 지휘까지 했습니다. 그 애국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이고 또 독립운동 역사에서 탄생했던 그런 가사인데 친일 음악가가 작곡을 했다. 뭔가 좀 씁쓸하죠. 네,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또 안희태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120년 전에 이 애국가 말고도 많은 애국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 애국가를 부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이 가사 말고 다른 가사의 애국가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120년 전에는 수많은 애국가가 지어졌는데요. 예, 잠깐 마이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국가가 가사와 악보로 수십 곡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는 지금도 공감이 되는 대한국민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노래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나라의 위기에 국민들한테 정신 차려라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제목을 보니까요, 그냥 애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애국가, 대한국민 애국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은 원래의 제목인가요? 네, 제목은 그냥 애국가였는데요. 우리가 구분해서 앞에 가사를 따서 이렇게 구분해서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부를 아리랑 애국가라는 제목도 맨 마지막에 보이는데요. 이건 또 어떤 애국가인가요? 네, 그것도 사실은 옛날에 불렀던 건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대안으로 하나 불러볼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민요가 있죠? 뭘까요? 아리랑! 오, 축복. 그 아리랑의 동해물과 가사를 한번 얹어볼까 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한번 모아서 오늘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애국가를 불러서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애국가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0년 전에 불렀던 우리나라 애국가, 대한국민 애국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시고요. 아리랑 애국가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포들아 정치인들 차려라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 내 나라 사랑해 내 나라 사랑해 한 조상의 같은 자손 애정이 동포 정세 생각하니 동포 정세 생각하니 내 나라 사랑해 내 나라 우리 학생들도 모두 함께 기립할까요? 네, 일어나 주세요. 애국가 1절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예, 그동안 불렀던 애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그런 기회가 됐죠. 자, 이번에는 이 말입니다. 제목에 대한 청년들이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금 앞에 보시면요, 무슨 제목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럴 때는 반드시 누구를 불러야 한다고요? 맞죠? 우리 교수님 불러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이막에서는 100년 전에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불렀던 노래를 모아봤는데요. 이 노래들이 사실은 식민지 지배를 직접 받았던 한반도에서는 못 불렀던 노래예요. 그리고 이 노래는 어디서 불렀느냐 하면
만주나 연해주이라는 망명지의 민족학교라는 곳에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거기서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노래를 음악 교과서에 넣었어요. 그 음악 교과서의 노래들 중에서 뽑아본 겁니다. 이게 어떤 노래들인지 참 지금 궁금한데요. 제목에서 부를 앞 제목이나 가사만 봐도 지금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학도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네, 학도는 학생들의 다른 말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들을 첫 번째 곡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아요? 예,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선생님,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서금은 초능을 아끼자. 초능이요? 초능은 또 무슨 말일까요? 초능은 무슨 말일까요? 초능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라도 시간을 아끼자 이거죠. 1초라도 아껴서 뭘 할까요, 교수님? 네, 1초라도 아껴서 공부도 하고 몸도 튼튼히 하고 이러자는 건데요. 1초라도 아껴서 나라를 찾는 데 기여할 동력을 기르려고 하는 건데요. 이 가사에 보다 보면 머문쩍 하다가 젊은 시절이 금방 지나가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자 이건데요. 물론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을 기르자 이겁니다. 자, 그럼 부모 운동과 학도가는 또 어떤 곡인가요? 네, 부모운덕은 사나 높은 사나 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기르신 은혜만큼 높겠느냐. 그 다음에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부모님 은혜만큼 깊겠느냐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도가는요, 대한청년 학생들이 동포 형제를 사랑하고 학문을 넓혀서 우리 학생들이 광복합시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광복합시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K-팝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들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과는 멜로디가 생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과 지금 우리들과 또 일맥상통하는 어떤 생각이 동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어떤 노래인지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학도야 청년 학도야 이때가 어느 때가 정신 차려라 멈쩍 진세하고서 앞으로 빨리 나아갑시다
대한 청소년들이 망명지 학교에서 불렀다는 노래가 익살스럽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부른 학교가는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비장한 노래를 작사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세요. 그리고 작곡한 사람은 항일음악가 이성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선식이라는 선생님은 저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네, 이분을 좀 설명하려면 신문에 난 1910년에 신문 기사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 애국가 지은 죄입니다. 아니, 애국가를 지은 게 죄가 되나요? 네, 사회자님 말씀대로 이 기사의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국가를 지은 죄명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때 한국은 이제 대한제국을 말하는 거죠. 예, 이때가 일제 강점기가 본격화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이 기사에 보면 평양에 사는 18살, 여러분들 나이죠? 18살 된 이성식이라는 사람이 애국가를 지었는데 이 노래를 각 학교에 배포해서 부르고 가르치게 했다라고 해서 평양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8살 여러분들 나이입니다. 그 당시 예술가들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네요. 교수님, 당시 학도, 즉 청년들이 불렀던 다른 재밌는 노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운동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애국가는 학도가처럼 그런 제목을 가진 노래도 있고요. 또 야구라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요? 네네. 야구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같이 노래도 같이 작곡됐는데요. 무쇠골격 돌근육 소년 남자야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구를 하면서도 몸을 튼튼히 해서 애국심 발휘하자 이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들도 있군요. 그럼 이제 산마, 대한 사람들의 조국 그리움의 노래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막에서 부를 노래들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망한 후에 우리 대한 국민들이 한반도를 떠나서 중국으로, 만주로, 또 러시아로, 미국으로 그 삶의 터전을 옮겨서 생활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조국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또 독립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 그 심정을 담은 것이 기피생각과 조국생각인데요. 그러나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같이 노래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노래가 있습니다. 불력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건 새입니다. 영혼의 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였군요. 네네, 돌아오지 못하는 원한이 있는 새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특별한 사랑과 관계가 있는 노래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국번 침탈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알겠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이토 히로부미 하면 생각나는 분 계시죠? 누구라고요? 역시 우리 조대여 수준이 보입니다. 예, 이 선물은 없지만 여러분 박수 드립니다. 예, 안중근 의사와 관계된 노래군요. 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을 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남의 나라를 빼앗고 동양 평화를 해친 공공의 적, 민족의 원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용감하게 목숨을 다해서 저격을 했던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불력이라는 것은 돌아가고 싶으나 아직 조국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산천을 떠도는 새를 안중근의 영혼에 비유한 것인데요. 노래 사절은 부르지는 노래 사절에는 적장군을 저격한 후
대한만세 부르다가라는 가사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노래네요. 다음 곡 향수는요. 이 곡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곡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곡은 이제 현대에 만들어진 거지만 그 가사가 된 바탕이 된 시는 1920년대 정지용이라는 월북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그럼 이제 머나먼 타국에서 만국민의 처참하고 애절하면서도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한 노래를 아주 차분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아니건만 무엇을 바라고 예왔느냐 자손의 거름된 이내 독립군 서울 땅이 없지만은 희망이 있네 국명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 아해의 뒷불같이 떠다니네 이렇다 울지 마라 자유국민들
꿈엔들이 진리야 붉게서 자란 내 마음 하늘 빛이 그리워 소나사를 찾으러 불쏘미술에 한처럼 휘날치던 그것이 참아 꿈엔들 등에 지고 있었던 그것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섬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기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 너무 아름다운 노래이죠. 이게 교수님, 이 향수를 지으신 정지용 작가분은 월북시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분단이 된 이후에 우수한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을 월북한 작가들이 지었다는 이유로 그 이후로 그동안 금지되었다가 1980년대 민주화 투쟁 이후에 많은 북한 작곡가, 월북한 작곡가나 작가들의 작품들이 해금이 되었습니다. 해금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를 수 있게 네네,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향수도 1988년에 해금된 바로 다음 해에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또 특이하게 이 노래는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알죠? 예, 크로스오버. 예,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결합한 노래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연이 있는 노래였고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김소연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이제 절반쯤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연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는요, 3개의 단체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휘국 전 교육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말 호남의병 기념사업회 김갑재 이사장님, 그리고 김정수 사무총장님과 회원분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말
호남의병 기념사업회는 1907년 죽보 김태원 장군과 호남의병이 담양 무동촌에서 일제 광주 수비대장 요시다를 사살하는 등 최대의 승전을 이끈 후 1908년 4월 광주 어등산에서 김태원 장군과 23명의 의병들은 모두 장렬하게 산하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김태원 장군님의 손자분 되시죠? 예. 다시 한번 박수. 또 함께 하신 분,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광주 전남지부 홍세연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진한 전 지부장님과 장호영, 양승곤 부지부장님 그리고 회원분들 오셨습니다. 박수를 가져주세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는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침략의 원흉이 누구라고요? 이토 역시 조대영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참결한 것을 기념하고 의사의 순국을 기억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또 오셨습니다. 이분 굉장히 중요하시죠.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정성주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철찬 이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1929년 11월 광주의 학생들이 일제의 만행에 저항했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분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기념음악회 공연장을 내어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김종채 교장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빈 여러분들의 짧은 인사 말씀, 격려의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채 교장선생님, 김갑재 이사장님, 정석주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홍세연 지부장님, 또 마지막으로 장예국 교육관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즐거우신가요? 어제까지 2차 침평가 보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고 뭔가 좀 즐거움을 좀 줄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광주 전남지부 우리 홍세현 지부장님께서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공연 이렇게 마련해주신 홍세현 지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런 노래들을 제가 문학을 가르칠 때 교과서에서 학도가라든지 그다음에 정중히 향수 이런 노래를 제가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선열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선조들의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본받아서 더욱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학교까지 정말 먼 곳, 멀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학교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멋진 음악과 공연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계시는 수행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갑재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한만 호남의병 기념사업의 김갑재입니다. 조대여고와는 제가 강북회 지부장을 할 때 MOU를 체결해서 민족정기 선양 특강
또 여러분들 완주 독립운동 사전집 탐방 등 많은 행사를 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싱싱한 모습을 뵙게 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민족은 1875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단 한순간도 독립운동을 멈춰본 일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또는 외국에서 망명지에서도 독립운동, 오로지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웠던 민족입니다. 세계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은 카이로 선언에서 1942년 카이로 선언에서 입증이 됩니다. 루즈벨트, 처칠, 장게스 세 강국이 모여서 군사회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때 인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가 다 식민지였는데 어떻게 한국만을 독립시키자고 3대 강대국이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그 독립 정신을 가졌던 우리의 국민들의 끊임없는 독립운동 선거였습니다. 45년에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독립이 됐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쟁취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억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석주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정석주 이사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만난 세상, 대한 사람들의 노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광주 전남지부 홍세연 지부장님, 또 민족문화유산연구소 김수현 소장님, 한일 헌합무병 기념사업회 임갑재 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고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가 남긴 유산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우리 이름 없는 청년들이 일제의 억압에 맞서 들고 일어난 정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안중근 의사의 결연한 결단과 또 호남 무병의 헌신, 우리 민족의 고난과 희망의 서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대와 지역, 세대를 넘어서 이어져온 독립과 자주, 또 평화의 노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물림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행사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이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장희우 교육관님 먼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세 번째 선을 갔습니다. 사람은 다 바뀌었지만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옛 시인의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한배우네 라는 시조를 배웠을 겁니다.
고려가 망한 뒤에 시인이 개성에 가서 보고 아름다운 자연 산천은 그대로인데 의구한데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했는데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 다 바뀌셨어요. 선생님들 중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 그때도 계셨습니다만 학생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 학생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제가 교육감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 본관, 현관에 있는 조그마한 상이 하나 있죠. 층도 있죠. 그거 뭡니까?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하는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성금을 모아서 스스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때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가 축하하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게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와, 우리는 좋은 DNA를 갖고 있네요. 네, 그 뒤로 이 광복음악회와 친일, 한일 음악을 이 자리에서 또 공연한 것을 제가 와서 봤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여러분들 선배들은 다 떠나고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팠던 그 시절의 역사를 담은 그 시절의 역사의 의미를 담은 음악, 노래 지금 아주 공연을 보면서 마음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새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이 했다고 하지만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의 전통은 이렇게 과거의 우리 아픈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과 아픔을 겪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늘 생각하는 그런 학교, 그런 정신으로 길이길이 남아있으리라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세현 팀장님. 아이고, 즐거우시죠? 저는 그래요. 우리 항일 독립운동 단체 3단체 했잖아요. 네. 시간 순서대로 적어라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시간 순서대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구인데 본부가 있어요. 거기는 천주교 신부님 한세웅 신부님 그 이사장님이신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또 모실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분의 평리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요 더욱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계속될 건데요. 다시 한번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교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3월 1일 날이 어떤 날인가요? 3.1절. 3.1절은 또 어떤 날인가요? 오, 저는 빨간 날이요 이럴 줄 알았더니 만세운동. 자, 만세운동.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총칼을 든 선생님들이 앞에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무서워요! 너무나 무섭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이렇게 학교에서 총칼을 든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우리는 자유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전국적으로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만세 시위 운동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만세 운동 하니까 저는 딱 누군가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친구들 누가 생각이 나죠? 저는 조대여고 와서 지금 몇 번째 놀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관순 언니, 유관순 누나 언니겠죠. 이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하기는 좀 여러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유관순에 대해서 유관순 열사가 불렀다는 노래 감옥에 갇혀서 시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노래 불렀다는 우리가 오늘 부를 대안이 살았다라는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노래는 유관순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투옥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8명의 절규가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노래가 지금까지 전달되어지는 건가요? 네. 유관순은 그때 이 고문을 받으면서 자기의 손톱과 그 다음에 손톱이 뜯기고 귀가 잘린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나라를 잃은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유관순의 그런 심정을 담은 노래로서 대안이 살았다를 이번 곡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이 노래를 이제 그때 당시에 불렀던 노래는 전해오지 않아서 현대의 작곡가가 작곡했습니다. 정재일이라는 잠깐만요. 또 정재일 작곡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그럼 혹시 오징어 게임 아세요? 네! 오징어 게임의 OST 작곡가가 바로 이 정재일 작곡가이십니다. 예, 대안이 살았다라는 가사에 정재일 작곡가가 어떤 멜로디를 얹었는지 또 기대가 되죠. 예, 근데 교수님 3.1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지 못했잖아요. 3.1운동 이후에 대한 국민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3.1운동이 그렇게 일어나서 일제는 일본은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크게 짓밟았죠. 그래서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그리고 수만 명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지만 사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그런 수많은 그 희생 속에서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면 세계인이 주목하게 된 거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카이로 회담 얘기했죠. 그것도 바로 3.1운동과 같은 거대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전 세계인이 이렇게 한국인을 이렇게 얕잡아 보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식민지였던 다른 나라에서도 용기를 주는 거였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성과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드디어 임시정부. 이제 무기를 들 수 있게 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일단 정부가 세워졌는데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제국은 뭐죠? 임금이 나라잖아요. 대한국민은 뭐죠? 대한민국은 뭐죠?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자는 그런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겼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예. 놀랍네요. 마지막 곡으로 그리운 강남이 있는데요. 교수님, 이 노래의 강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스타일의 강남은 아닌 거죠? 네. 강남 스타일의 강남은 아니고요. 이 가사를 보다 보면 강남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천리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운 강남의 강남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살짝 빼먹었는데 중간에 독립군가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빈폭력으로 태극기만 들고 이렇게 운동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총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자. 이렇게 해서 독립군들도 탄생했고 그 독립군가들이 부르는 노래도
노래도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설명해 주신 대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세 곡, 대안이 살았다, 독립군가, 그리운 강남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접시두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노래를 들으니까요. 곧 해방이, 독립이 찾아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오마, 대한국민의 해방의 기쁨, 분단의 아픔에 대한 노래로 들어가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국민이 그토록 영원했던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8월 15일 날은 예, 광복절. 또 빨간 날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조대여고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오막 제목을 언뜻 보니까 해방의 노래라는 곡이 있네요. 광복과 해방은 다른 건가요? 네, 같은 의미인데요. 국권을 회복했다 할 때는 광복이라고 하고 또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해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와, 진짜요? 그런데 이제는 광복이라는 말로 통일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를 해방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도 좀 처음 들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 노래는 1945년 8월 15일 직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건데요. 각종 행사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3년 동안 내내 이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유행가였던가요?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은 또 누구신가요? 아, 네, 김순남이라는 사람인데요. 월북 작곡가입니다. 아, 또 예, 김순남 남자입니다. 네. 남자분이시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분은 천재적인 작곡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월북을 선택한 거죠. 교수님, 근데 광복은 됐으나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안 가서 무슨 일이 있었죠? 6.25! 네, 분단이 되었습니다. 네, 전쟁을 우리는 맞이했고 그리고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고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는 두 개의 정부로 갈라지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까지 일어난 상태에서 분단이 이제 고착화되는 계기가 되었죠. 네, 그때에 불려줬던 노래가 네, 분단의 아픔을 표현한 노래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부용산과 임진각을 준비했습니다. 부용산은 여기 광주와 가까운 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래에 대한 사연을 들려주실까요? 네, 이 부용산은 국어 선생님이 작사하고 음악 선생님이 작곡한 사례예요. 아, 그래요? 네. 이 노래는 이제 1948년인데요. 박기동이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시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또 이분이 이제 재직했던 곳이 목포의 항도 여중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재직했을 때 제자였던 너무 천재적인 그런 문학 소녀가 또 폐결핵으로 죽게 됐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애도의 노래를 같은 학교에 있었던 안성현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지어서 노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분단과 무슨 상관이 있죠? 왜 분단의 아픔을 표현한 노래가 됐을까요? 예, 이 노래는 사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1948년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1948년 4.3이 있었습니다. 직주 4.3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 4.3 사건 아시나요? 예, 안다고 하십니다. 네, 잘 알고 4.3 때 진압을 목적으로 이승만 정부가 여수에 있는 여수 국방경비대에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을 안 들었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응분 대가로 거기 장병들과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슬픈 일이 있으면서 그때 이 노래가 많이 불려졌다고 해요. 아, 이제야 이해가 좀 됩니다. 이 노래의 작사 작곡의 동기가 좀 와전이 되었지만 그 시대의 아픔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주는 또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임진강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임진강의 작사자는 고향이 경기도 고양 출신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이라는 곳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으로 건너오면 바로 앞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박세용이라는 사람도 월북 작가인데요. 네. 북한에서 바라보는 임진강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을 노래한 건데, 물새들도 임진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왜 못 가는가, 이런 심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아픔을 70년이 넘도록 겪고 있는 현재를 생각하며 광복의 기쁨을 노래한 해방의 노래, 또 분단의 비극에서 나온 부용산, 임진강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내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예, 가수분들이 아무도 안 하는데 누구실까 했죠. 예, 저 멀티라는 말씀을 이분을 위해서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임지희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 박수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분단의 아픔은 같은 민족이 헤어져 있는 그 아픔에 멈춰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족이 헤어져 산다는 게 아픔이기도 하지만 우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아픔을 몇십 년 동안 이어왔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생기고 3.8선 휴전선이 생겼잖아요. 네. 휴전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전쟁 중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우리가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정권들이 들어설 때마다 반공을 국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죠. 분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픔으로 가까운 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 네네. 않았죠. 네네. 그렇지만 피를 흘려야겠죠. 그래서 예.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12년 동안 독재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무너졌냐면 4.19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가 18년 동안 또 독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망쟁이로 무너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민주화가 되려나 했는데 1980년에 5.18에 광주를 전두환 정권이 짓밟고 그리고 또 들어서서 또 7년 동안을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야 겨우 그 뒤에 어느 정도 민주화 정권이 생겼지만 그래도 또 자꾸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또 반민주적인 그런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가 2017년에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네, 맞아요. 2017년. 예, 기억납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같은 일이죠. 12월 13일. 네. 그렇지만 또다시 우리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그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맞아요. 예.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설명을 따라서 듣다 보니까요, 벌써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알고 듣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쟁 중에 나온 노래들을 함께 불러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록수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함께 재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개운치리라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를 아직도 이름처럼 손에 손만 잡고 눈물을 우리
그저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인 대한민국. 앞으로는 더욱더 멋진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 나라의 멋진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어른이 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힘껏 여러분들을 뒷받침하며 돕겠습니다. 자, 이제 임을 위한 기도 다 같이 지참시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기록을 노래를 통해가지고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우수한 국민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예, 오늘 수고해주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열심히 전달해주신 김수영 교수님께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귀한 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자신을 응원하면서 또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는요 다 같이 부르면서 헤어질까는데요. 그 당시 유관순 언니가 불렀던 대안이 살았다 라는 노래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르면서 마칠 노래는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잘못하던 수사 이에 분당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다 204표 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1, 2학년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연을 위해서 공연해 주신 공연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주신 본인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실 갈 때에도 질서를 지켜서 이동할 건데 의자를 정리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